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휴일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쌓이는 악재 속 증시 슬기로운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요즘 증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고 과연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는 전략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슬기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쌓이는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분위기가 꽤 안 좋습니다. 제가 우선 우리 차트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죠. 우선 첫 번째 악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필요가 있다. 아직 갈 길 멀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고 미 연준 인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비둘기파의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피얼 보스틱, 이 미국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니까 이 발언이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마저도 매파적 발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게 이제 악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지 않아도 매크로 환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롭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또 굉장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계절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유가 불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가가 지금 WTI가 88.28달러. 우리가 이제 유가가 뭐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죠. 또 북해산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WTI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인데 지금 88달러 수준에서 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달러 가느냐 150달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에 현혹될 것은 없어요. 다만 아직도 여전히 유가가 불안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이 연준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금리 수준이죠. 그러면 세계적인 금리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그 국채 10년물 금리인데 제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잠깐 봐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인데 지금 4.914%. 이거 좀 높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미국 10년물 이게 10년물은 장기채죠. 이런 장기채가 지금 5달러 수준에 딱 살짝 이게 지금 이 5달러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근처에 지금 4.914% 5%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미국의 이런 그 10년물 국채 금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5%대를 코앞에 두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쓸 때 쌓이는 악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겨울철 에너지 수요 증가, 또 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우선 제가 미국 시장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세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에 천천히 하죠. 추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고점과 고점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또 고점이 높아지고 또 고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또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는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로 바뀐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야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또 상승 추세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이 고점이 두 번 낮아졌는데 한 번, 두 번 낮아졌는데 또 낮아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지지선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좀 내용을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고점이 저게 35,679.13인데 이 지난 금요일 종가가 33,127.28로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수준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수준이 7.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다우지수가 7.15%를 내렸고 지금 여기 지지선이 한 32,800 정도에 있죠. 그러면 밑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 한 280포인트 정도. 여기에서 280포인트 정도의 어떤 그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는 물론 추가 하락의 어떤 매크로 환경이 추가 하락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야 할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나스닥도 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가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와 저점, 여기 저점. 그러면 이 저점이 또 낮춰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도 지금 여기에 저점이 있어요. 한 2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최저점이 여기에 지금 여기 최저점과 여기 최저점 사이에 공간이 한 20포인트 정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깨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맥시멈으로 우리가 이제 맥시멈을 잡아야죠. 맥시멈으로 잡으면 여기까지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 폭이 한 대략 잡고 6% 정도 됩니다. 5.9% 정도 6% 정도 돼요. 그러면 혹시나 나스닥이 정말로 기술주가 급락한다면 지금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막말로 맥시멈으로 추가적으로 약 6% 정도의 나스닥이 빠질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스닥이 그 빠진 그 범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이 지금 10% 정도 빠졌어요. 한 10.13%.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이 한 10.13%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맥시멈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한 6% 돼요. 5.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 빠진 거의 절반 정도. 요만큼의 어떤 맥시멈으로 더 빠질 자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각오를 해둔다면 그래? 내가 여기 오면
열심히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이 쓸 수가 있겠죠. 꼭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20포인트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 증시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본다면 이렇게 돼요. 코스피부터 좀 봐드릴게요. 코스피. 코스피를 놓고 보면 코스피가 지금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저점이 있죠. 그 여기도 저점이 있죠. 여기도 저점이 있죠. 여기도 저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저점이 있고 여기 저점이 있고 지금 저점을 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여기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어 이렇게 저점도 높아지고 이렇게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낮아진 거죠. 고점도 여기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고점도 두 번 낮아졌죠.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이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고점을 못 높이고 또 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어디가 싸냐? 저는 역사적으로 자 여기 이제 보이는 대로 한번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좀 빼볼게요. 주식이 어디가 싸냐? 항상 이렇게 바닥에 파란색의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싸다는 거예요. 파란색에 물이 고여 있는 자리가 지금 2022년부터 쭉 이렇게 놓고 약간 키워놓고 보면 2022년부터 보면 이 자리가 싸다는 거죠. 주가가 여기가 싸고 여기가 싸고 여기가 싸고 여기가 싸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고 지금 도망갈 필요 없다. 제가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싼데 특히 어떨 때가 진짜 싼 거냐. 제가 이렇게 조금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만 얘기하면 왼쪽에 이렇게 웅덩이가 깊고 오른쪽에 이렇게 웅덩이가 낮을 때 여기가 진짜 싸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왼쪽에 이렇게 웅덩이가 깊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 웅덩이가 높아졌을 때 여기가 진짜 싼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그냥 윗바닥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왼쪽에 웅덩이가 깊고 이제 오른쪽이 웅덩이가 높아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지금 주가가 음봉 나와 오고 있는데 이제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하는 날부터 반등이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케다 전법에 여러분들이 의한다면 이제 지금 여기가 공이 이렇게 생겨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갭이 만들어지죠. 이런 갭이 만들어지면 올라갈 때의 30은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떨어질 때의 30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 우리가 사케다전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구멍이 두 개가 생겨서 이게 개파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매가 나올 때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투매는 버텨라 그래요. 버텨라.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고 10월 20일 금요일 종가가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10월 23일 월요일 날 주가가
개파락 출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개파락 출발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세 번째 투매는 맞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투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는 더 높게, 이 두 번째부터는 더 높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대박인데 혹시 주가가 하루 더 떨어져도 결국 이보다 높게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으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주가 떨어지면 막 사버리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할 때까지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힘이에요. 기다리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을 지키는 힘이 내공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양봉으로 마감할 때까지 물론 이제 양봉으로 이거는 장중에 이거는 틀림없이 양봉 마감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그 분할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스닥도 비슷하니까 일단 코스피로 대강 설명해주고 코스닥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양봉을 보이면 그 양봉의 종가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가를 이렇게 여기 선을 그어놓고 보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나란히 그어놓고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는 내려왔지만 지표는 올라간 이 자리가 바닥 매수 신호를 발생하는 자리인데 바닥에서의 매수 신호는 반드시 양봉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양봉 나오면 그 양봉이 기준점이 돼요. 그 양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잡고 베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봉의 저가가 깨지면 이제 그 양봉을 보고 산 물량은 털어내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무서우니까 일단 팔고 현금을 만들 것이냐, 이게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는 아니야, 지금은 버틸 때야, 버틸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이럴 때 좀 덜 좋은 종목을 팔고 좀 앞으로 빨리 올라갈 것 같은 종목으로 교체할 것이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은 기다리시면 기회가 와요. 그럼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양봉 나올 때까지. 왜? 매수 신호가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놓고 봐도 이런 자리가 나오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를 이렇게 주는 자리가 여기뿐이 없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뿐이 없어요. 1년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쌍바닥을 안 만들고 바로 튀고 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루 먼저 들어가느냐 하루 늦게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원칙이 뭐예요? 그래, 양봉 하나 보일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 줄게. 그 대신에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는 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월 24일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인가 양봉으로 마감한 날이 왔을 때 그 양봉의 종가부터 매수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양봉의 종가에 가까울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때부터 이제 낙폭이 과대한 종목에서 제가 조건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사야 되느냐?
5일 평균 거래량의 10배 이상 거래량이 되는 종목을 사야 돼요. 10배 이상. 그러면 거래량이 갑자기 느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 종목이나 개떡 같은 종목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로봇이면 로봇, 뭐 엔터테인먼트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뭐 아니면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이렇게 게임이면 게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핵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는 종목들에서 거래량이 10배 이상이 생기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대장주를 살 수 있도록 바닥에서 누가 제일 먼저 스타트하느냐. 그러면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순환을 타게 돼요. 기회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종목 고르기 어렵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코스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여기를 주식으로 좀 바꿔보면요. 이런 종목들이 이게 지금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가 지금 이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수와 똑같이 이게 이제 지수 2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여기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만 나오면 매수 신호예요. 양봉만 나오면. 그러면 이 양봉이 나오는 날부터 레버리지를 살 수가 있죠. 우리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떨어진 걸 보면 우리 코스피가 지금 2668에서부터 2375까지 약 11%, 10.99% 정도 떨어졌어요. 11%가 떨어졌거든요. 코스닥은 약 20%가 떨어졌어요. 지금 코스닥도 좀 봐드릴까요? 주식에서 이것이 아니고 코스닥은 이게 이번에 떨어질 때 코스피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11%가 떨어졌어요. 이게 11%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가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20%가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떨어진 것이 20%예요. 20%. 그러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이것만 사도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20%가 떨어졌으니까 이 레버리지는 4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40%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닥 다지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다질 때에 이 지수는 바닥을 다지는데 이건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 종목별로는 이제 2배, 3배 가는 종목들이 마구 생겨요. 이렇게 위기가 그래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가까워졌다. 돈을 준비하라. 기회가 가깝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준비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아요. 저는 이제 20% 정도 현금은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목을 1번부터 내가 종목을 10개 갖고 있어.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똑같이 1번 종목도 20%, 2번 종목도 20%, 3번 종목도 20%, 8번 종목도 20%, 10번 종목도 20% 모든 종목을 20%씩 팔아서 20%의 현금을 딱 들고 그 종목으로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바꿔가는 거죠. 수익이 나면 손실도 줄이고 이 종목은 이것과 맞바꾸자 이렇게 맞바꾸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먼저 가는 종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하는 것은 조금 빨라요. 그러면 언제 바꾸느냐? 양봉 하나 나오는 날부터. 양봉을 본 날부터. 그러면 장중에 한 10시, 11시까지는 시장이 양봉이었는데 끝날 때 확 밀어가지고 음봉으로 끝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봉 종가를 보고, 그러면 보통 3시 넘어서까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지켜봐야 되지만, 좀 어떤 양봉의 길이가 좀 있다 그러면 3시 20분 정도가 되면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3시 20분 정도부터 종목을 교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모든 종목을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5종목 있다. 그러면 1번 종목도 20%, 2번도 20%, 5번도 20%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내가 종가 베팅을 하는데, 그 종가 베팅의 기준은 거래량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 5일 평균 거래량의 10배 이상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닥 종목들을 본다면, 중앙 에너비스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부터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1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바닥에서 평균 거래량보다 확 늘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예를 들면 미래산업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이제 꼭 요게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에서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생긴 종목들은 그냥 바로 안 빠져요.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이런 종목은 쉬어가더라도 또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종목들로서 종목을 바꾸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치고 갈 때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슈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하지 마시고, 이 업종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업종에서 이제 지수가 아직 안 돌아섰어요. 지금 여기가 이 갭이 2개가 있는데 갭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갭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마무리가 되면 이 근처가 바닥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양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서 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화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이 양봉이 나오는 시점부터가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 사이에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반복적으로 순환을 한다. 이 박스권에서는, 바닥 박스권에서는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게 돼요. 개별 종목 장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개별 종목 장세에서 승자는 누구냐? 거래량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종목이다. 이것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팔 것이냐? 자, 전략 말씀드립니다. 지금 팔 것이냐? 들고 계세요. 팔지 마세요. No.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팔지 마세요. 지금은 들고 계셔야 된다. 버틸 것이냐?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지 마시고 양봉이 나오는 날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종목 순환매에 대응해서 내가 비중을 조절해 간다. 즉 내가 100만 원 오늘 팔아가지고 종목을 사서 팔았더니 1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손해도 50만 원 줄여가면서 현금 비중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큰 날 3시부터 모든 종목을 각각 20%씩 팔아서 20%를 만들어서
승부를 하고 그 시점에서부터는 종목을 바꾸어도 돼요. 아, 이건 너무 안 가. 이건 너무 좀 실적도 안 좋고 장래성이 안 좋고 악재도 있어. 그런데 이건 좋네. 그러면 지금은 좋은 종목도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30%씩 다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20%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좋은 종목도 떨어지고 좀 덜 좋은 종목도 떨어졌는데 그러면 좋은 종목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불과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를 굳이 얘기한다면 혹시 월요일이라도 바로 올라가면 대박 1번이고 혹시 운 나쁘게 조금 더 떨어져도 지금 자리보다는 분명히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보다는 높게 올라간다. 혹시 하루 이틀 3일 떨어져도 지금 자리보다는 분명히 높게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버텨야죠. 그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지금 악재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잘 대응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위기는 늘 기회다. 내가 꺾이지 않는, 우리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꺾이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정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